안녕하세요. 거저씨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자 기사인데요. 중국에서 그 돈이 막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본 유출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그래서 why foreign investors are feeling jittery about China? 왜 도대체 그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조마조마해 하느냐? 바로 the geopolitics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가 가장 latest concern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billions of dollars in global investor fund 그런 세계 그 investor fund가요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가고 drained away from China 중국에서 막 물 빠져나가듯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 state media 어떤 국영 미디어 국영 언론 그러니까 중국의 국영 언론이에요. 중국의 국영 언론이 그것을 쉬쉬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가 빠져나갔느냐? Since the start of March 3월 초에부터 해서요. 이렇게 11.5 빌리언 달러스 그러니까 115억 달러가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테이트 미디어 중국 정부는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volatility in global market 어떤 그 글로벌 마켓 그 세계 시장의 volatility 어떤 변동성 때문이다. 두 번째는 hawkish Federal Reserve 미국 미 연준의 hawkish 매파 강경파들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이런 the impact of Russian invasion of Ukraine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략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렇게 그 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듯이 곧 들어올 것이다. soon come pouring back 다시 pouring back in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아주 가볍게 중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중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몇 년 동안 투자금 유출이 있었지만 대체로 2달 안에 다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중국 시장으로 이제 쏟아져 들어왔었대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그동안 보면은 아주 2번에 커다란 혹독하게 빠져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20의 그 줄라이 7월 달에 12 billion dollars drained away 120억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그때 2.5 months 2달 반 만에 다시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그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 문제는 아주 deeper, 아주 더 깊고 structural problem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outflow, 이런 유출이, 자본 유출이 have been more violent, 아주 극심하게 아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global sell-off in Chinese securities, 어떤 그 중국 증권의 어떤 대량 매도, 세계적으로 이제 대량 매도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제 셀오프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주가 급락이 같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지수, 항생테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여기 보면은 이제 홍콩의 증권거래소를 대표하는 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항생지수랑 이거 홍콩 H지수가 있는데 항생지수 중에 그 중에 하일 개념인 테크 섹터로만 이루어진 항생테크 지수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항생테크 지수에 따르면요. 작년에 비해서 45%나 하락했고요. 또 지수 중에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가 있는데요. 이건 또 뭐냐면 나스닥 골드 드래곤 차이나 지수라는 것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93개 뭐 숫자는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요. 중국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하는 그런 지수라고 합니다. 그거는 58%나 같은 기간에 same period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The bounce, 이것도 회복이 일어날까? 이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 Unlikely, easily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뭐가 있기 전까지는 structural force, 어떤 구조적인 힘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고는 이런 바운스는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나이와 캐피탈 마켓의 케빈 라이라는
그 분석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와 캐피털 마켓이라는 것은요, 일본의 투자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국영 매체에서 스테이트 미디어가 막 뭐 여러 가지 아까 시장 변동성, 뭐 미연준, 강경 모두, 그 다음에 무슨 세계적인 공급망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지만 스테이트 미디어가 얘기하는 것대로 Fed tightening 어떤 미 연준의 그 타이트닝 긴축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다른 신흥 국가에서도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not much capital has flowed out of the other emerging market. 다른 신흥 시장에서는 그런 걸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 이게 차이나 스페시픽 팩터 때문이다. 중국의 아주 특정한 그 요소 때문인데요. 첫 번째, state meddling. 국가가 너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In the private sector and with tech companies. 이런 테크 컴퍼니하고 private sector, 민간 부분에 너무 중국 정부가 meddling, 간섭을 하고 있다. 개입하는 일이 너무 흔하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진핑 support for Russia. 러시아를 이제 그 시진핑이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sanctions on Chinese firm. 중국 기업에까지 그 생션, 경제 제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이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로 이제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increased concern over Taiwan, 그 타이완에 대한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지정학적인 요소를 assessing their Chinese investment, 중국의 투자를 어떤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geopolitical risk까지 이것까지 이제 항목에다 넣은 거예요.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지정학적 위험이 추가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가 증가를 하고 있냐면요.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그들의 배당도 낮아지고 있다. 배당을 낮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그 중국 그러면은 아주 성공적으로 다들 이제 서구가 그 코비드 19 때문에 헤부작거리고 있을 때 중국만큼은 아주 그냥 아주 탁 잡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모습은 China's weakening control over the Omicron variant. 어떤 그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국의 weakening control인 거예요. 부실해지는 그런 통제로 인해서 darkens the economic outlook. 그 경제 전망이 어둡다라고 합니다. 보면은 요즘 상하이에 완전 다 락다운 엄청난 그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worsening outbreak, 아주 상하이에서 아주 벌어지고 있는,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응, 이것도 또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international flight, 또 국제 항공들이 다 회항을 했습니다. diverted 했고요. 이런 어떤 chaotic한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그 ready to shut to keep dwellers from leaving. 듀얼러 사람들을 못 나가게 그냥 막 그야말로 완전히 밀봉을 해놓는 거예요. 출입문을 완전히 밀봉을 해놔서 사람들이 다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상해에 나가 있는 foreign investor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코로나가 생긴 지 2 years into the pandemic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것은 Mr. Xi's lack of an exit strategy from the crisis. 시진핑의 그런 위기 출구 전략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것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게다가 우리 지난번에 한 에버그란데, 그죠? 헝다그룹 했었잖아요. 그래서 헝다그룹이 이제 얘기하듯이 3월 22일에 이게 이제 troubled developer인데 Chinese bank가 $2 billion of its cash, 이 20억 달러의 청구권을 그 헝다그룹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Chinese bank가. 그러니까 이것 또한 bad sign이다. 누구한테? foreign creditor들한테 bad sign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마켓 셀오프가 막 벌어지고 나니까 막 주식에 대량 매각이 벌어지니 이제 오피셜, 그죠?
그 관료들을 아주 그냥 into action, 관료들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행동에 옮기도록 이제 그 마켓 셀오프가 이제 그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Financial Stability and Development Committee라는 곳이 있는데 금융안정개발위원회, 여기에 이제 류허 같은 경우는 경제 담당 부총리라고 합니다. 중국의 류허가 이렇게 다시 이제 투자자로부터 이제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확신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이 류허 경제 담당 부총리가 이제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ttempt to regain investors' confidence. 그러면서 이제 FSDC가 뭘 promise 약속을 했냐면요. increase lending growth, 이제 lending growth, 대출 성장을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push, 압력을 넣겠다. state owned fund가 to buy more stocks, 국영 펀드가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도록 압력을 넣겠다라고 이제 류허가 앞장서서 그 투자자들의 확신을 되찾으려고 이렇게 막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나 리더십, 이렇게 차이나의 그 리더십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will support the listing of firms in America. 미국에서 상장된 미국 내 기업의 상장을 지원할 거며, 그 다음에 is crackdown on tech companies. 그동안 아주 그냥 강경 모드로 나갔던 테크 컴퍼니들에 대한 그 crackdown, 어떤 그 강경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housing market policies, 이런 주택시장의 정책도 그동안은 이제 헝다그룹이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었다라면 이런 housing market prices도요 더 more accommodative 하게 하겠다, 수용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셀프 테스팅 키트와 파이저의 프록슬로비드 필, 그 약 있잖아요. 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그 알약. 그 알약으로 오미크론 발생을, 오미크론 그런 디지즈, 중증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막아내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류허 의장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이제 이코노믹 플랜이 이런 미래에는 더 잘 이 시장과 중국의 경제 계획이 시장과 잘 소통해서 이제 그러기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mportant thing,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말했냐? 중요한 거는 그것이 how quickly the authorities can execute their promise. 그들이 약속한 그것을 얼마나 빨리 execute, 실행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모건 스탠리의 그 애널리스트인 로라 왕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it will take more than talk to stretch the outflow. 이런 outflow, 말로만 해서 이 유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how quickly, 얼마나 빠르게 관계 당국이 그 약속을 실행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사는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에 대한,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오늘 보니까 또 뭐 미국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 남북 가르듯이 이게 쪼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언급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러시아 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코노미스트 기사도 아직까지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국 그 자본에 대한 얘기인데요.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기사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거저 설명해 드리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였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기사에 대한 번역은요, 올려놨거든요. 크리센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읽으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기사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